안녕하세요. 우돈오빠입니다. 제가 벌써 고덕 삼성 건설 현장 숙식 노가다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달간 느낀 소감인데 5가지를 추려서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간 그 한 달 가깝게 되는 동안 20개에 가까운 동영상을 제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된 건데, 오늘 들을 이야기는 그 20개 되는 그 동영상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모아서 5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이 고덕 현장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 가실 내용인데요.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매일 규칙적인 생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시에 기상을 하고 5시 40분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6시 20분 정도에 현장에 도착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 다음에 현장 사무실로 가서 벨트, 장구 이런 거 좀 챙기고, 그렇게 하다가 7시가 되면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과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4시 반 되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5시 20분 되고, 이런 시간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죠. 식사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간간히 이렇게 근력도 쓰고 하거든요. 너무 힘든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운동도 되고, 식사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또 술과 담배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에도 담배가 왜 줄어든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담배도 반으로 줄었고, 그 술도 적정량 먹어야지 그 다음날 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긴 한데 전에보다 그냥 이렇게 양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술과 담배도 줄어들고, 또 하나는 많이 걸어요. 여기가 현장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식사하러 갔다 오든, 또 담배 피우러 가든, 아니면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을 가든, 아니면 뭐가 빠졌으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걷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굉장히 건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서울에서 만난 친구가 얼마 전 저번 달에 제주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생활해서 건강해진 것도 있지만, 또 마음이 편한 것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고민과 잡념이 사라집니다. 여기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고덕 삼성, 화성, 아산, 이천, 이런 등등 여러 큰 건설 회사에 저 같은 일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굉장히 고민도 많고 잡념도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거의 11시간 반, 12시간 가까이게 출근과 퇴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그 일을 집중해서 한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이 많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살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잠깐 쉬는 시간에 보긴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보고, 퇴근 후에 잠깐 보고 있지만 전화 온 거 가끔 확인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잡념이 너무 없어졌다는 것이 너무 좋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그간
그렇게 수입이 없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지출에 써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작은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경제적인 부분조차도 이거 와서 많이 해소가 돼서 고민과 잡념이 사라졌다. 정말 이거는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일이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하여튼 두 번째로 뒀고요. 세 번째로 이곳 현장에서 좀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제가 이 노가다라는 일을 처음 하는데 안전하다. 이 부분도 저한테는 세 번째로 둘만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곳은 삼성 반도체 건설 현장이고 주관사는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다치는 그런 사고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면 건물 위를 못 올라갑니다. 실내가 아니죠. 현재 뭐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눈이 쌓여 있거나 비가 와서 빗물이 흘리고 있는 그런 현장은 아예 사람들이 올라가서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럼 다 닦아내거나 눈은 다 제거해야 되죠.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미끄러운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첨벙첨벙 다니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1월달에 들어서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두 번이나 오전에 출근해서 한 번은 너무 춥다고 대기하랍니다. 추운 것도 걱정하죠. 너무 대기하다가 9시 반 정도 좀 돼가지고 그냥 퇴근을 했습니다. 또 일을 안 된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갔고, 두 번째는 또 제설 작업을 했어요. 한 2시간 제설 작업을 해서 거의 마칠 쯤 되니까 또 한 방울이 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공사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제설 작업만 하다가 또 저녁 되면 또 눈 오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오전에 또 9시, 그때는 9시에 퇴근했는데 두 번 다 제가 받는 일당에서 0.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 급여를 받은 거죠. 네,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어쨌든 이번 현장이 그렇게까지 안전을 중시한다는 거죠. 최근에 내려온 지시사항에 따르면 이제 엄격하게 안전을 위반하는 분들을 90일간 퇴출시킨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고층, 2층부터 3층, 4층, 고층 올라가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난간대나 안전바에 안전고리를 걸어야 돼요. 만약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때 뭐 고리가 있어서 내 몸을 뭐 낙하시켰을 때 뭐 그런 문제가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안 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즉시 퇴출과 90일 동안 이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상하 작업 시 그것도 발견됐을 때는 90일 정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밑에서 일하고 있고 바로 위에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뭐 공도구 뭐 이렇게 뭐 어떤 드릴이나 뭐 가지고 있던 연장에 떨어져 가지고 밑에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위반 사항으로 보고 크게 보는 거죠. 90일 동안 퇴출 뭐 이런 거죠. 아예 여기 와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 정말 기술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 하다 보면 좀 미끄러운 데 다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낙하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매우 중시해서 정말 제가 이런 일을 처음 해보지만 너무 좀 편안하다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뭐 강조했던 내용인데, 노동 강도에 비해서 받는 급여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 업종마다 다 틀리긴 한데요. 시간은 여기서 소모되는 시간은 꽤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만 일을 하죠. 점심시간 2시간, 조회시간, 뭐 잠깐 휴게시간, 뭐 출퇴근 시간이 꽤 길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일반 현장, 뭐 제가 건축 일을 했으니까 일반 현장의 강도에 비하면 감히 말하겠는데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 인력사무소 나가서 똑같은 돈 뭐 13만 원을 받았다, 12만 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받는 그 노동 강도의 반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력사무소 나가가지고 오전만 일한 내 수고 비용을 여기서는 그냥 하루 쳐주고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제가 이런 큰 건설 현장에 끌어들이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플들 가끔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엽게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좀 덧붙여서 말하면 지금 말씀한 내용에 네 번째 이야기를, 어쨌든 업종마다 틀리긴 한데, 예를 들어서 유도원이라는 이모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10명이면 9명이 여자분이고 남자분이 1명이긴 한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돼서 여쭤봤는데, 솔직히 얼마 받아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만원 11만 5천원인가 11만원 11만원인가 11만 5천원인가 헷갈렸는데 그렇게 받고, 그래서 연장도 일주일에 한 2번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가깝게 받는데요. 근데 다만 그분들은 저녁 식사와 숙소 제공은 없어요. 그런 분도 그러고, 또 대부분 남성들이 하는 단순 기술이긴 한데,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대는 다 받고, 연장 야간들 하면은 400만원 넘는 달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300은 법이다. 제가 최소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업종마다 너무 틀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정 수익이 생기고, 또 삼성이라는 회사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18일이면 정확하게 저번 달 일한 급여가 여기 들어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적은 돈이긴 하지만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처럼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고민스럽고 너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돈을 써서 집에 쌀을 살 수도 있고, 아이들 학비를 좀 대주는데 보탬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다는 거죠. 큰 돈은 아니긴 합니다. 큰 돈을 벌려면 여기 오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요. 다만 지금 너무 우리 힘든 시기에 이곳에서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용이 꼬박꼬박 그 다음에 그 날짜에 딱 들어온다는 거. 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하면 돈 더 벌 수도 있고, 또 하지만 돈이 또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나오지 않는 법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업종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우연히 단기적으로 보통 대부분이 여기 와서 일을 하신다고 보시는데, 자신과 잘 맞는 그런 회사, 그다음 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우연하게 잘 만났으면 그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기술을 익혀서 그 다음에 장래를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단기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정말 기술을 익혀서 유능한 기술자가 돼가지고 그 분야에서 그래도 팀이든 회사든 원하는 데가 있으면 급여도 훨씬 많이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용접 하시는 분, 배관 하시는 분, 전기나 설비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분화돼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기술을 익혀서 기술을 익히면 젊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드셨지만 또 야망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다. 그렇죠. 예.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해진다. 두 번째, 고민과 잡념이 사라진다. 세 번째, 안전을 매우 중시하는 현장이다 보니 정말 다칠 염려가 없다. 네 번째, 급여가 적정 수준이고 그래도 그때 나오고 또 우리가 그 돈을 받는데 그 비용이 괜찮다, 나쁘지 않다. 또 다섯 번째, 또 이런 일을 처음 하지만 그래도 좀 이 기술을 좀 익혀서 장래에 또 도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한 달간 이곳에서 숙식 노가다를 하면서 느낀 그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가장 엑기스로 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혹시 제가 또 제가 말한 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만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그 다른 소식 하나 전달할게요. 최근에 그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쪽 회사 구인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달 전에 올 때쯤만 해도 엄청난 업체에서 엄청난 많은 구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짓말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제가 오랫동안 들어가 보지 못했던 밴드나 기타 다른 구인 사이트에 싹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사이에 그 구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있긴 한데 저 같아도 좀 지원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회사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해보고 또 저희 회사 몇 분 여쭤도 보고 그랬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추정 건데 지금 이곳 고덕 삼성이 반도체가 1기가 지나고 2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한 3월달에서 4월달 되면 2기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2기가. 그러면 다른 회사도 거의 2기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3기도 가냐 안 가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발주자는 삼성인데 그 다음에 원청, 발주를 받은 1차 업체는 A라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A라는 업체가 물론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밑에 B라는 하청업체를 둡니다. 자, 그리고 B가 또 C를 둘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하청을 두는 관계도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청도 받을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근데 A라는 업체는 대단한 업체겠죠. 기술력뿐만 아니라 자본력, 경험 여러 가지 쌓여서 A 업체가 되겠죠. 그래야 첫 원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저희 같은 회사는 B라는 업체입니다. B단계 업체, 두 번째 단계 업체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기 수주를 약속을 받았대요.
입찰을 받았다는 건지 약속을 받았던 건지 잘 애매한데 어쨌든 그래서 5월 1년 3기기를 마치는 때까지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업체는 2기가 이제 맞춰지다 보니까 마무리 시점이 된 거죠. 첫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구인글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사람을 또 구인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는 인원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죠. 공기만 잘 맞다면. 그것이 아마 원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텍땡 때문에 굉장히 자영업자고 회사원들이고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작년 한 해 고독 이쪽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반기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래서 구인했던 공고글들이 누적이 되지 않고 바로바로 소화됐어요. 그래서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랬죠. 수요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좀 틀려진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여기 오시려는 분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런 구인이 빨리빨리 다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없지 않나. 이거 두 가지 원인인데, 자 그러면 언제쯤 좀 더 예년처럼 구인글이 많아질까? 그러면 3기가 시작이 전이겠죠. 뭐 한 달 전이든 뭐 10월 전이든 인원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때쯤이 될 것이다. 그게 과연 언제일 것인가?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회사들,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구인할 것인가? 이것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분들이 재하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다른 회사가 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확 줄었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봄이든 여름이든 그때 많은 인원을 충원할 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 저처럼 굉장히 애절하고 너무 힘들고 이곳이라도 와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구인글을 쭉 보니까 숙식이 제공 안 되는 업체들이 나왔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업체가 많아요. 근데 전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일하는 행태나 이런 거 보면. 자, 그분들 위해서는 왜 숙식이 없는지 마무리 단계란 말이죠. 자, 근데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숙식까지 필요 없다니까 제공 못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나면은 재하청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인하고 있으면, 그러면 숙식이 문제인데, 식사 문제는 어느 정도 거기서 해결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잠자리 문제인데, 그럼 개인이 잠자리를 얻으려면 제가 앞에 모텔에서 잤던 그곳 같은 경우 혼자 1인이 한 달 달방을 쓰려면 보증금 없이 50만원, 2명이 쓰려면 60만원 성금을 주면 됩니다. 보증금 없이. 자, 그러면 지금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있으니까 일단 급하신 분이라면 2분 내지 3분씩 짝을 이루어서 이런 달방, 보증금 없는 방을 성금 주고 n분의 1로 나눠서 일을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3기가 시작할 때쯤 회사들이 많이 전면 체인지가 될 것이고 구인들 많이 할 때 좋은 업체를 찾아가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을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개인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일을 하자는 이야기죠. 힘들고 이럴 때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유도원이나 화기감시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비용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맞는 분과 같이 이렇게 움직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해봤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사람을 컨택해서 같이 만나는 부분이 어려우면, 혹시 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거기에다가 한번 의뢰해 보세요. 그러면은 날짜가 제가 뭐 예를 들어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서류를 넣어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같이 뭐 룸메이트로 모텔에서 같이 계실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인연이 만들어서 또 그렇게 힘들 때 같이 시작하다가 또 숙식 제공되는 그런 좋은 호tel 찾아가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한 달 된 소감을 말씀드리는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만큼 힘들다가 그 무서운 숙직 노가다를 봤고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 10점 만점에 저는 8.5점을 주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아주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대적인 공사하고 있는 이런 현장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꼭 제가 있는 이곳뿐만이 아니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저와 같이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호돈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